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조영지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문제 고1 의문의 변동 문법 문제인데요. 사실 해당 문제 1등급 잡고 가면은 이제 문제 선택지랑 헷갈릴만 한 부분 몇 부분만 얘기하면 끝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고1 3등급 잡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잠깐 살펴보면은 다음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자음 체계표 일반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음들을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친절하다고 하면 친절할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불친절한 문제인 게 일단 자음 체계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문제 해설하고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선택지들의 이제 기억을 중심으로 문제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체크 포인트 잡고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체계표가 제시된 만큼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자음 체계표를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제의 선택지들에서 의문의 변동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제 의문의 변동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더 중요했던 체크 포인트가 이제 예시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문제였습니다. 일단 자음 체계표, 이제 우리 강사 시험에도 몇 번 등장을 했었는데, 위쪽 라인에 있는 좋은 위치는 어디서 이제 발음이 진행되느냐, 좌우로 설명이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발음할 것이냐, 좋은 방법에 따라서는 위아래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인접한 자음이 만났을 때 이제 발음이 변동되는 경우를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고, 의문이 변동하는 과정에서 좋은 위치나 방법이 변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좀 적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되는 사례 중에서 일단 좋은 위치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자음 체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거겠죠. 좋은 위치가 변동하는 대표적인 예시는 국외음화가 있습니다. 디귿티귿이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경우인데요. 디귿티귿이 지읒치읒으로 바뀌다 보니까 좋은 위치도 바뀌고 좋은 방법도 동시에 바뀌는 의문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가 변동되는 것 중에는 일단 국외음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좋은 방법이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위아래로 움직일 텐데요. 당연하게도 이제 국외음화도 해당이 되고, 김호원 선생님, 그 추가적으로 의문의 변동 중에 좋은 방법 바뀌는 거 뭐가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바뀌고 비음화도 있고, 네, 이음화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문제에서 많이 보게 될 비음화 그리고 유음화가 있을 텐데요. 사실 오늘 문제에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비음화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음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파열음인 비읍, 디귿, 기역이 이제 뒤에 니은, 미음을 만났을 때 이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약간 간략히 적는다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읍, 디귿, 기역이 각각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은 이 정도 정리하고 바로 3분 잡고 문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1번 선택지 보게 되면은 파열음, 기역이 이제 비음, 이응으로 바뀌면서 좋은 위치가 바뀐다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시를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예시인 국물, 발음해보면은 국물로 바뀌게 되고요. 비음화에 해당되죠. 그래서 앞에 설명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파열음, 기역이 비음, 이응으로 바뀌게 되는데, 김호원 선생님, 이거는 좋은 위치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은 방법이 바뀌는 건가요?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었을까? 좋은 방법이 바뀐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좋은 방법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아이들이 이제 학년 올라갈수록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건데, 앞에는 맞는 설명을 주고서 뒷부분에 이제 틀린 설명을 줘서 아이들 그냥 빠르게 보다가 틀리도록 유도하는 대표적인 함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림소리 미음과 이응이 만나 안울림소리 기역을 울림소리로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미음과 이응이 만나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기역을 바꿀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해당되는 사례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울림소리 이응이 안울림소리 기역으로 교체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비음화의 앞뒤 순서를 바꿔서 아이들을 이제 혼동시켜서 시간 뺏게 만든 문제고요. 얘는 순서가 잘못되었죠. 이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만 있기 때문에 얘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보게 되면은 파열음 기억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 이응으로 바뀐다. 뭐 다른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녹물이라 그러면 발음해 보면은 자연스럽게 녹물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비음하고 이 경우가 맞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5번 선택지 이어서 보게 되면은 파열음 기억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음분단수나 즉 겹받침 탈락이 해당이 될 수는 있는데 탈락하더라도 최소한 그 자리에 이응이 덧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당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였는데 사실 이 문제가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난이도가 천차만별로 바뀔 것 같습니다. 사실 의문의 변동 문제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단어라든지 문장을 주고서 거기에 맞춰서 적용하게 하는데 이 문제는 자음체계표만 딱 주고서 이제 그러한 예시들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계적으로 학습한 친구들은 도대체 이 문제를 보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좀 이해도가 높고 정확하게 학습한 친구들은 이게 별로 어려울 거 없네. 금방 풀었을 문제입니다. 출제료가 난이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체계표랑 의문의 변동이 같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출제율은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난이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 1등급이었다면 상당히 쉽다고 느꼈겠지만 3등급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보통 정도인 2.5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제자 의도를 좀 고려해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제에서 예시를 주지 않아도 알아서 예시를 떠올려서 적용할 수 있느냐 좀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상위권 친구들은 이런 문제보다는 좀 아이들이 외우기 싫어하는 좀 많이 나오지 않는 의문의 변동을 좀 암기시키고 하위권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원리들을 잘 암기했는지 그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좋습니다. 뭐 풀이 과정도 좋고요, 속도감도 좋고요, 판서도 깔끔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하게 모의고사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니고 굉장히 선생님이 나름 고민을 되게 하고 만드신 거야. 낯설게 하기,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낯설게 하기 때문에 학생이 당황하게 만드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 정확하게 짚으셨고요. 예.